테슬라 2026년 출시 예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럽나인입니다. 오늘은 진짜 재밌는 얘기 가져왔어요. 테슬라 오너들이 2026년에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거 진짜 현실적인 로드맵이 아니라 테슬라 유저들의 솔직한 위시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너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로보택시 규제나 마진 문제 같은 거대한 이슈인데 정작 실제 차주들은 훨씬 단순한 걸 원한다는 거예요. 2018년 닛산에도 있는 그런 360도 카메라라든지 제대로 작동하는 자동 와이퍼, 그리고 CGI 렌더링이나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 전시용 모델이 아닌 진짜 실물 로드스터 같은 거요. 먼저 오너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요청되는 기능부터 얘기해 볼게요. 바로 FSD 영구 양도 시스템이에요. 지금 테슬라는 FSD를 차량 바이인에 묶어 놓거든요. 그래서 새 차를 사면 또 새로 구매해야 하는 구조인데 현재는 분기말 판매 촉진용으로 임시로만 양도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너들이 원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FSD를 진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처럼 취급해서 내 테슬라 계정에 연결하자는 거죠. 한번 구매하면 어떤 테슬라를 타든 영구적으로 내 거라는 개념이에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요구 아니에요? 몇백만 원 주고 산 소프트웨어인데 차를 바꿀 때마다 다시 사야 한다니 좀 억울하잖아요. 그 다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진짜 저렴한 대중형 차량이에요. 모델2 또는 모델 Q라고 불렸던 그 약속된 딱 말이에요. 25,000달러짜리 컴팩트카 있잖아요.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완벽한 입문용 전기차가 될 수 있는 그 차량 말이에요. 물론 테슬라가 모델 3이나 모델 Y에서 옵션을 빼서 가격을 낮춘 버전을 내놓긴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더 작은 풋프린트를 가진 컴팩트 해치백이거든요. 테슬라 현재 라인업에서 가장 큰 공백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올해 출시 예정인 로보택시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현실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심플한 수동주행 차량 아니면 FSD로 운전할 수 있는 저렴한 전기차를 원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테슬라 라인업에 정반대의 공백도 있다는 거예요. 저렴한 모델보다는 작은 공백이지만 물리적으로는 훨씬 더 큰 차량 말이에요. 바로 진정한 패밀리 차량이요. 모델 X나 모델 Y, 롱레인지가 다른 옵션들보다는 크긴 한데 최대 승객수를 태웠을 때 편안한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거죠. 제대로 된 6인승이나 7인승 대형 SUV, 예를 들어서 사이버 SUV 같은 차량이 있으면 큰 가족들한테는 정말 환상적인 옵션이 될 거예요. 테슬라의 안전성과 편안함,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을 원하는데 보관 공간을 포기하거나 여행 갈 때 두 번째 차량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프란츠가 기다려보라고 했다니까 이건 약간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 모든 테슬라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로드스터요. 로드스터가 공개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또 다른 공개 행사도 아니고 또 다른 데모도 아니고 만우절 생산 시작 목표도 아니에요. 파운더 시리즈 로드스터를 약속받은 테슬라의 오랜 서포터들이 많이 있고요. 4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예약금으로 낸 사람들도 많거든요. 실제 고객 인도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차를 끝낼 차라는 약속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드웨어 3 차량을 위한 FSD 컴퓨터 업그레이드도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FSD가 계속 발전하면서 하드웨어 3를 탑재한 구형 차량들이 낮은 해상도 카메라와 느린 추론 속도 때문에 노후화를 체감하기 시작했거든요. 완전한 컴퓨터 교체는 아마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유료로라도 카메라와 컴퓨터를 AI4나 미래의 AI5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면 수백만 대의 테슬라를 더 오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전자 폐기물 감소, 중고차 가치 상승, 약속 이행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지금은 앞으로 2개월에서 5개월 안에 출시 예정인 FSD V1 4라이트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하드웨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MCU4도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포테인먼트 컴퓨터는 테슬라 경험의 심장이잖아요. 현재 라이젠 칩도 훌륭하긴 한데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했거든요. MCU4가 대비해서 더 강력한 처리 능력, 더 빠른 그래픽, 더 나은 멀티태스킹 기능을 제공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부드러운 경험을 보장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비전 스택은 정말 인상적이긴 한데 좁은 공간에 주차할 때는 여전히 레거시 차량들에 비해서 추측 게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테슬라 전체 라인업에 전면 범퍼 카메라가 장착되었으니까 주차를 위한 진짜 스티치된 360도 버즈 아이뷰가 있으면 많은 오너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진정한 자율주행을 계속 기다리는 동안 말이죠. 모든 차량에 V2H와 V2L 기능을 넣어달라는 요청도 엄청 많아요. 현재는 사이버트럭만 진짜 파워쉐어 V2H 기능을 지원하고 모델 Y 롱레인지랑 모델 Y 퍼포먼스는 어댑터를 사용하면 V2L 기능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차고에 세워둔 모델 Y 한 대가 파워원 6개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6년에는 테슬라가 나머지 라인업에도 제대로 된 V2H와 V2L 지원을 제공해서 오너들이 집이나 도구, 그리고 어디서든 필요한 모든 것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스타링크 통합도 정말 흥미로운 아이템이에요. 현대 테슬라에게 연결성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이티브 스타링크 통합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핫스팟 서비스가 포함된 프리미엄 연결 티어 같은 걸로요. 가장 외진 국립공원이나 도시의 데드존에서도 차량이 절대 오프라인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거죠. 테슬라 앱스토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이에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테슬라 경험의 일부가 아니니까 제대로 된 개발자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네이티브 UI는 흥용하지만 몇몇 특정 서비스 제공업체에게만 열려 있거든요. 전용 앱스토어가 있으면 개발자들이 웨이즈나 플러그쉐어, 더 나은 날씨 앱 같은 것들의 네이티브 버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이티브 앱이 충분히 좋다면 폰 미러링은 필요 없고 정원의 벽을 열면 커뮤니티로부터 엄청난 창의성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테슬라 시어터 기능도 더 확장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요. 테슬라 시어터 앱은 훌륭하긴 한데 여전히 몇 개의 핵심 스트리밍 서비스로만 제한되어 있거든요. 우회 방법이 있긴 하지만요. 모든 비디오 플레이어를 지원하고 더 많은 비디오 코덱을 지원하는 제대로 된 브라우저 기반 시어터 경험이 있으면 큰 발전이 될 거예요. 플렉스 같은 사용자 호스팅 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거나 시어터에서 폰으로 캐스팅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으면 정말 멋진 선물이 될 거예요. 스팀 지원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요. 스팀 지원은 잠깐 동안 모델 S와 모델 X의 플래그십 기능이었거든요. 이동 중에 콘솔급 게이밍을 약속했었죠. 그런데 조용히 라인업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 차량들 안에 강력한 라이젠 칩이 들어있는데 슈퍼차징하는 동안 스팀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한 게임을 플레이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궁극의 파티 트릭이었는데 제거된 게 한 걸음 후퇴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로보택시 안에서 스팀 게임 좀 하면 안 되나요? 앱에서 도착지, 배터리 잔량 확인 기능도 추가됐으면 좋겠대요. 현재는 목적지를 입력한 상태로 차 안에 있어야만 도착 시 예상 배터리 퍼센트를 보거나 여행의 도착 에너지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테슬라 앱에서 경로를 탐색하거나 로드트립을 계획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앱을 통한 전체 경험을 훨씬 더 매끄럽게 만들어서 마지막 몇 가지 조정을 위해 차량에 들어갈 필요 없이 사용자가 전체 여행을 계획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랩 라이트쇼 잠금 사운드도 앱에서 관리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요. 현재는 커스텀 랩이나 번호판 라이트쇼 잠금 사운드를 추가하려면 대시캠 USB를 빼서 컴퓨터에 꽂아야 해요. 최근에 테슬라가 2025년 홀리데이 업데이트로 도입된 새로운 포토부스 앱에서 찍은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을 추가했는데 반대도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폰 앱을 사용해서 마음대로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꽂았다 뺐다 하는 대신 말이에요. 2026년인데 앱 통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FSD 속도 제어 기능도 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FSD V1.4에서는 차가 설정한 스피드 프로필에 기반해서 자체 내부 로직을 엄격하게 따르는데 때로는 짜증날 정도로 느리거나 지나치게 빠르게 운전한다는 거예요. 차가 제한속도 표지판을 잘못 읽거나 놓쳤을 때 더 심각해져요. 실제로는 시속 40마일이나 50마일 구역인데 30마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스크롤 휠 속도 오프셋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읽거나 놓친 표지판을 수정할 방법을 달라는 거죠. 화면의 속도 표지판을 탭하든 그록에게 제한 속도가 틀렸다고 말하든 말이에요. 진정한 자율주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책임이 있으니까 제어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재밌는 제안이 있는데요. 테슬라 홈 히트펌프예요. 테슬라는 차량에서 히트펌프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어요. 옥토밸브를 만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열 관리 시스템 중 일부를 만들었거든요. 이 엔지니어링 마법을 가정에도 적용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일론이 과거에 하겠다고 말한 적 있는 그거요. 테슬라 앱 파워월 솔라와 완벽하게 통합되는 테슬라 브랜드 HVAC 시스템이 있다면 즉각적인 히트가 될 거예요. 자동차나 가정용 배터리 백업으로 했던 것처럼 느리고 정체된 산업을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26년 테슬라 위시리스트 재밌게 보셨나요? 실제로 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 오너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이 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이러브9 구독하시면 테슬라 관련 소식 계속 가져올게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